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스빔 중국본부 권선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공포가 여전합니다. 특히 인도에선요, 하루에만 사망자가 4,000명이 넘고 이 확산세가 멈추질 않고 있는데 이쯤 되면 이 치료제와 백신 소식에 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중국 기업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이 기업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차리는 9번째 기업은요, 중국 제약계의 존슨앤존슨이라고 불리는 복성제약입니다. 가장 최신 소식부터 좀 살펴보면요, 중국 제약회사 복성제약이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코로나19 백신 생산을 위해서 중국 현지에 합작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맞나요? 네, 복성제약은 지난 9일 저녁 거래소 공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요. 합작회사는 메신저 리보엑산 백신의 중국 현지 생산 및 유통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성제약과 이번에 손잡은 바이오엔테크라는 회사에 대해 좀 살펴보면 미국 제약회사인 화이자와 메신저 리보엑산 코로나 백신을 공동 개발하고 있고 또 이와 관련된 핵심 기술을 보유한 독일 생명공학 회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양사의 합작회사는 상하이에 설립이 되고요. 또 합작기간은 총 15년으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를 통해 연간 10억 회분 메신저 리보엑산 백신을 생산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양사는 각각 최대 1억 달러 출자를 해서요. 지분 50%씩 확보하게 되는데요. 복성제약은 현금 혹은 공장 생산 설비 방식으로, 또 바이오엔테크는 백신 생산 기술과 특허 라이센스 등 무형자산 등 방식으로 출자를 하게 됩니다. 네, 합작회사가 생산한 코로나19 백신이 본격적으로 중국 내 유통에 들어가게 되면 외국 기술을 사용한 백신의 첫 승인 사례가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복성제약이 더욱 주목을 받은 건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바이오엔테크의 백신 기술 이전이 가능해지면서 중국이 자체적인 이 메신저 리보엑산 백신 생산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게 됐다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복성제약이 작년 또 3월에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의 홍콩, 마카오, 중국 본토 이 판권도 획득을 했죠. 네, 화이자 백신은 아직 중국 본토에서는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인데요. 복성제약이 지난해 11월 화이자가 실시한 임상 이외에 추가로 중국에서 안정성을 검증할 이상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해당 임상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 올해 7월 중에 중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이 받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정부는 향후 5개월 안에 5억 명 이상 접종 목표를 제시해 왔는데 이걸 좀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복성제약이 보유한 1억 명분 분량이 좀 필요한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긴급 사용 승인이 이루어지면 화이자 코로나 백신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출시를 승인하는 외국 백신이 될 전망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복성제약이 어떤 기업인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성제약, 중국 투자 전문 대기업 복성그룹 산하의 대형 제약 기업이죠. 네, 맞습니다. 모기업인 복성그룹은요, 부동산 투자나 관광, 보험, 자원 등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르는 기업인데요. 그룹사 내부에서 복성제약의 위치는 매우 견고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성제약은 또 한국인이 많이 투자하는 회사죠. 항서제약, 여기와 함께 중국 제약 업계를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복성제약의 사업 모델은 크게 의약품 연구직 개발과 제조, 의료 서비스, 의료기기와 의학 진단, 또 의약품 유통 등의 4가지 분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의약품 연구개발과 제조 분야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복성제약은 의약품과 의료 서비스 전반으로 이 사업 확장을 했는데 관련 분야 유망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나 인수합병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죠. 네, 복성제약이 대주주인 자회사만 30여 개, 또 지분을 투자한 기업도 20여 개에 달하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건 중국 대형 제약사인 시노팜의 대주주라는 점입니다. 시노팜은 중국 코로나 백신 개발사 중 한 곳으로 중앙정부 소속의 대형 국유 제약사이기도 한데요. 국내에서도 이미 잘 알려진 기업입니다. 복성제약 이야기를 할 때 꼭 이야기를 같이 하는 게 항서의학과의 비교를 하는 것 같아요. 두 의학사가 중국 제약산업의 양대 산맥 같은 존재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도 제약 테마주로서 두 기업이 종종 비교가 되기도 하는데요. 제약주의 매수를 고려하는 투자자들도 복성제약과 항서제약 중 어떤 종목이 유리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사실 그 둘은 성격이 굉장히 다른 기업입니다.
제약 종목으로 분류를 하자면 항서제약은 오리지널 약품과 신약 연구 개발에 주력을 하는 그러한 순수 제약 개발사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복성제약은 의약산업 전문 투자기업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때문에 복성제약을 의약 분야의 투자회사라고도 부르는데요. 중국의 한 주식 전문가는 항서제약 투자자는 제약 종목을 보유하는 것이고 복성제약 투자자는 의약산업 분야 펀드를 가지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업계에서는 이 항서제약을 중국판 화이자, 또 복성제약을 중국판 존슨앤존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화이자, 존슨앤존슨 이렇게 비유를 하니까 좀 쉬운 것 같은데 시총에서도 좀 차이가 있을까요? 네, 항서제약의 시총은 지난 13일 기준 4,434억 위안 정도인 반면에 복성제약은 1,270억 위안으로 항서제약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인데요. 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항서제약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항서제약이 고평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복성제약에 대한 투자 매력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3월 기준 복성제약의 주가 수익 비율은 30배 정도로 향후 상승 잠재력이 좀 더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복성제약은 최근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비중도 확대를 하고 있고 또 신약과 복제약 성과도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어서 제약 분야에서 존재감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두 기업의 차이가 또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두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또 주가 흐름 이런 특징과 차이점을 좀 이해한 후에 개별 투자자의 상황과 성향에 맞춰서 종목을 선택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성제약 2021년 실적은 어떻게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낙관적인 전망이 많은데요. 앞서 언급해드렸듯 지난해 화이자와 판권을 계약한 코로나 백신과 또 바이오 복제약인 바이오시밀러 3종 판매 등도 지금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난해보다는 더 나은 실적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복성제약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좀 나눠봤는데요. 감 어플을 활용을 하시면 복성제약의 최신 뉴스들, 정보들도 더 자세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사실 간단한데요. 먼저 감 어플 켜주시고요. 복성제약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인 차트와 회사 개요, 또 최신 뉴스들, 보실 수 있고요. 재무제표와 또 최신 시세까지 한눈에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때그때 상황이 좀 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신 뉴스들 잘 따라가는 거 투자할 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중국 소식들을 다루는 기사는 흔하지가 않은데요. 감 어플을 통해서 최신 기사들 살펴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 어플 활용법까지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투자 방법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복성제약은 중국 본토와 홍콩 증시 둘 다 상장이 되어 있는 이른바 AH주인데요. 이 중 어느 시장에서 투자를 할지 먼저 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국 본토일 경우엔 위안화, 홍콩이면 홍콩 달러로 환전을 하신 다음에 해외 주식 거래 어플을 이용해서 매수나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두 시장 모두 최저 매수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건데요. 중국 본토의 경우 복성제약의 최저 매수 한도는 100주로 우리 돈 약 11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홍콩 증시의 경우엔 최소 500주부터 매수가 가능한데요. 우리 돈으로 하면 약 440만 원 정도 자금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의 경우에는 중국 본토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를 하시는 게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H주이기 때문에 둘 중에 선택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9화로 복성제약 투자 전략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다 전해드리지 못한 소식들이 있어요. 투자 어플 감을 통해서 계속 새로운 기사들, 정보들 보실 수 있으니까요. 좋은 정보들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